권영철 기자의 기자수첩 Y뉴스로 넘어가 보죠. 월요일 아침인데 어떻게 좀 권영철 기자라도 기분 좋은 소식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Y뉴스가 그렇지가 않죠. 어제도 그 개성공단 관련해서 정부가 뭐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네, 그 문제, 개성공단 문제를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개성공단이 올해로 딱 10년 됐죠. 첫 사업을 뜬 지. 만 10년 됐죠. 예, 2003년 6월 30일이니까 이제 만 10년 다 됐죠. 예. 저도 그때 현장을 다녀왔었는데 그 문제. 북한은 왜 대화 대신에 팩스 정치를 하나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왜 팩스 보내는 정치를 하는가? 예. 또 또 보냈어요? 그렇죠. 지난 16일에 이어서 그제 18일에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17곳에 또 보냈습니다. 어허. 그 내용은 뭐 지난 3일 북한이 우리 쪽에다가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 문제에 협력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5월 6일까지 구체적 협의와 출입 계획을 제출하라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은 뭔가 너희들 잘못 알지 말아라. 우린 할 만큼 했다라는 걸 팩스로 보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입주 기업체에다 직접 팩스를 보낸 이유는 뭘까요?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남북 간 공식적인 채널이 모두 닫혀 있다는 겁니다. 예. 정부에 문서를 보낼 통로가 없으니까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본사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중국 단동에서 온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김영석 대변인도 이미 모든 대화 채널이 끊기고 마지막 인원까지 귀환한 상태로 예.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한 시점이라고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 정부 당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이게 북한이 지난 3일 미수금 1,300만 달러를 싣고 온 김호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이런 용의를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사를. 그런데 이런 의사를 전달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너가 정부 당국을 못 믿겠으니까 우리가 이런 제의를 했다는 거를 기업체들에게 직접 알리겠다. 그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는가.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우리 정부나 언론들이 분석한 대로 남남 갈등을 노리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체하고 정부 사이를 그러니까 이간질하는 거예요. 좀 이간질한 측면이 있죠. 우리가 너가 정부한테 전달했는데 정부는 이런 얘기를 밝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전에도 기업체에 이렇게 직접 팩스를 보내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금강산 관광할 때 저도 뭐 그 얘기를 직접 문서를 본 적도 있고 뭐 그랬는데 현대 아산으로 팩스를 보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확인해봐도 그렇고요. 차이점은 금강산 관광은 정부 차원의 관리위원회 같은 게 없었습니다. 현대아산이 직접 대북 사업을 북한과 사업을 했으니까 직접 뭐 문서를 보낸 적이 있었고요. 개성공단은 좀 사정이 좀 다르죠. 그렇군요. 그럼 북한이 팩스를 보낼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제의한 대화에 응해서 대화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사실 뭐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은 우리 정부가 제의한 대화 제의가 진정성이 있냐는 문제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세 차례 대화를 제의했는데 세 차례 대화 제의가 다 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4월 11일 날 6일째 통일부 장관이 특별 성명을 발표했는데 특별 성명을 발표한 데에 기자들이 이게 대화 제의냐 물으니까 대화 제의는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남북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측면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청와대가 바로 통일부 장관의 특별 성명은 대화 제의다라고 번복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좀 망신당했었죠. 통일부 장관이. 그리고 4월 25일 두 번째 대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날도 통일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대화 제의를 하면서 4월 25일 날 대화 제의를 발표하면서 내일 정오까지 답변이 없으면은 중대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4월 25일이 북한은 인민군 창건 기념일, 우리 국군의 날과 같은 날인데 공휴일입니다. 북한 공휴일 날 대화 제의를 하면서 다음 날 12시까지 답변 주라. 아니면 중대 조치하겠다. 이거는 대화 제의의 방점이 있기보다는 중대 조치의 방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26일 날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 철수를 우리 정부가 발표하죠. 이게 뭐 대화 제의를 했다기보다는 전원 철수 쪽에 방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대화 제의는 어땠다는 거예요? 5월 14일 날 있었는데요. 이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날이 국무회의 하는 날인데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대북 실무회담 제의해라. 대북 제의를 하려면은 관련 부처 간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하. 그런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덜렁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한테 대북 회담 제의해라.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부는 남북 간 대화를 하려면은 사전 남북 간 뭐 이런 조율도 있어야 되지만은 정부 부처 간 조율도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 번의 대화 제의가 우리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 제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북한이 볼 때는 어딘가 좀 어색한 대화 제의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대화 제의는 그럼 왜 그렇게 불쑥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북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정치권 내에서도 윤창중 사태를 좀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슈로 좀 전환하기 위한 거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들. 네, 그렇죠.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은 어떻게 종합적으로 볼 때는 좀 진정성이 없는 제의들만 오갔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 뭐 김현정 앵커 혹시 대화의 뜻을 아십니까? 대화 뭐 주고받으면서 말하는 거. 서로가 주고받으려면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대화하자 그런다고 대화 금방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저건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를 몇 차례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대화 제의한 다음 날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하고 이러면은 그 대화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가면 개성공단은 결국 이제 폐쇄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냐 앞으로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올해로 개성공단 첫 삽을 뜬 지 만 10년이라 그랬죠. 예. 이게 다음 달이 만 10년인데 이 상태로 가자면은 금강산 관광이 만 10년째 되던 해에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른바 금강산 관광객 박광자 씨 피살 사건인데 피격 사건인데 그게 10년째 딱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10년 해에 딱 그러면서 지금까지 문이 닫힌 지 5년이 왔지 않습니까? 예, 예. 금강산 개성공단도 올해가 딱 10년째인데 지금 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 금강산 관광의 전례를 따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 정부의 진정성이 있냐 없냐 여부는 오늘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방북 신청을 하죠. 예, 예.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은 우리 정부가 했던 대화 제의의 진정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정부가 안전을 문제 삼아서 또 불허한다면은 대북 대화 제의의 진정성이 없다.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허락해도 북한이 또 허락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이미 대화를 제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방북 문제를 아, 이번에는 볼 받아들일 수 있겠죠. 것이다. 그러니까 남이나 북이나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어느 쪽이 진정성이 있냐를 보여주는 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뉴스 주목하겠습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